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은 여전히 어수선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시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방향성을 가로지을 2월의 가장 핫한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어수선한 분위기의 강도도 더 짙어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22,000달러 아래에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22,000달러를 뚫어내더라도 곧장 저항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구간이 23,300달러 부근인데 어떻게든 이 위에서의 지지는 단단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8,000달러 구간을 다시 방문하는 상황도 바라볼 수 있는 꽤나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최대의 하이라이트이자 2월 한 달을 통틀어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단연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줄 경우에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세를 선보일 수도 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을 하지 않고 아예 착륙 없는 경제 성장세를 확인해주는 이른바 무착륙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 연말에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시경제 상황 전반도 어수선한데, 암호화폐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는 미국 SEC의 충격적 수준의 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발행한 바이낸스 USD가 증권일 수 있다라면서 이른바 웰스 노티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라는 것은 소송 직전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쭈꾸미 대가리가 미쳐도 단단하게 미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SEC의 조치에 대해서 업계에서의 반발도 심상치 않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립토 전문 미디어 블록웍스는 게리 갠슬러를 향해서 무식해서 용감한 구라쟁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크라켄에 이어서 스테이킹과 관련해 소송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SEC가 제소를 할 경우 즐겁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더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미래, 돈의 혁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슈가 돈을 관리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중앙화된 은행이 내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내 돈을 관리하는 탈중앙화의 컨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FTX 사태 이후에 내 코인은 내가 관리하는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관심도 역시 크게 높아졌는데, 셀프 커스터디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22,000달러 구간에 대한 저항이 꽤나 견고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돌파를 해내더라도 곧장 저항맞고 퉁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25,000달러를 향한 여정을 기대할 수가 있고, 아주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다시 20,000달러 반납을 바라봐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오르긴 했는데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여전히 43%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2월 10일 21,480달러 강력한 지지선까지 급락했는데,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자리한 21,347달러와 21,480달러 사이에서 황소들의 공격적인 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황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장애물은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22,347달러인데 22,800달러 구간에 약간의 장애물이 있지만 이걸 뚫어내면 다시 24,255달러를 리테스트할 수 있다. 곰세력은 24,255달러에서 25,211달러 영역을 강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3,347달러 아래로 가격이 빠지면 곰세력이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18,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의 중요한 지지 영역을 다시 테스트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라면서 약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직 패턴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당장 조정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패턴이 완성될 때까지 약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비트코인이 21,000달러 부근에서 약반등할 경우에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18,000달러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락 쐐기 패턴의 상단 저항을 뚫어낸 뒤에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더 강력한 모멘텀을 얻기 위해선 황소들이 24,400달러 위로 주간 차트 캔들을 밀어 올려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22,000달러 돌파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메가폰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라며 급등 랠리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상단 저항과 하단 저항 라인이 확성기 모양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미 급등 뒤에 더 높은 고점을 확인하며 저항을 맞았고 이후에 더 낮은 저점을 확인하면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상단 저항에 도달할 경우 올해 안에 85,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 패턴은 상단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은 뒤에 추가적인 업트렌드를 보여주기 때문에 연내 85,000달러를 찍고 추가적인 반등도 가능하다, 이런 점도 함께 설명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의 CEO 댄 모어헤드는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었고 이미 다음 강세장 주기에 들어섰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양반은 2월 투자 레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저점을 받고 금리에 민감한 자산 클래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관계없이 다음 강세장 사이클에 들어왔다라고 믿고 있다. 이건 6번의 약세 주기 이후에 7번째 강세 주기가 될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2년 동안 연평균 2.3배 상승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블록스트림의 CEO이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아담 백은 2032년 비트코인 6번째 반감기가 도래하면 비트코인은 1,00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매년 전년 대비 2배 정도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2년쯤 비트코인 가격은 1,0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가정 아래 비트코인 시총은 200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가능하다. 다만 이런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기술적 발전도 동반돼야 하는데, 레이어2 기술과 지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 비트코인이 1,000만 달러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성숙한 비트코인 기반 금융시장도 마련돼야 한다. 채권, 부동산, 금, 주식 포트폴리오 등 상당 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주 다소많이 강력한 비트코인 맥시다운 관점이 담겨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2025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가짜 돈을 인수했다. 미국 달러와 가짜 돈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2025년에 금은 5,000달러, 은 500달러,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양반은 직전에도 가짜 돈인 달러를 사용해서 진짜 돈인 금과 은, 비트코인을 더 매집할 계획이라면서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로 모든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 싼 가격에 진짜 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 주는 2월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주목받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2월 14일 밤에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현재 전월 대비 0.4%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일 밤에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12월에 마이너스 0.5%였던 것이 1월에는 0.4%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줄 경우 시장에 하방 압력이 발생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은 탄탄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라면 미국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상 기조를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고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최근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른바 무착륙 시나리오가 부상하고 있다라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무착륙 시나리오는 경제가 경착륙이나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세가 꺾이지 않는 착륙이 필요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건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서치 기업 르네상스 매크로의 애널리스트 닐 두차는 무착륙 시나리오는 현실이다. 다수의 연준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둔화를 전망하면서 인정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연준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에 근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 무착륙 시나리오는 단지 경착륙, 연착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쭈꾸미 대가리가 맛이 좀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를 아주 작정한 듯 벌집 쑤시듯이 들쑤시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업계 내부에서도 벌침을 쏘려는 듯이 이 악물고 대응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에 SEC의 타겟이 된 것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입니다. SEC로부터 웰스 노티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웰스 노티스는 SEC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기업이나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서입니다. 웰스 노티스를 수령한 기업은 소송 절차 돌입 전에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팍소스 이슈와 관련해서 업계 내부에서는 SEC의 팍소스 기소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 규제에 나선 SEC의 최근 스탠스와 동일하다. SEC는 웰스 노티스를 통해서 팍소스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바이낸스 USD가 미등록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물론 지금 SEC가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팍소스의 코인 발행을 지적한 것인지 BUSD 상장을 지적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쭈꾸미 대가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뮤추얼 펀드와 유사할 수 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서 주목받았었는데 대체 이건 무슨 논리로 가능한 주장인지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웰스 노티스가 발행된 만큼 SEC가 결국엔 팍소스를 기소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EC 인터넷 부문 집행국장을 역임한 존 리드 스타크는 SEC에서 일한 18년 동안 웰스 노티스를 보낸 뒤에는 언제나 집행 조치가 뒤따랐다. SEC의 암호화폐 업계 청소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쭈꾸미 대가리에 잇따른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 업계 내부의 반발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메사리의 창업자 라이언 셜키스는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는 쭈꾸미 대가리의 정치 커리어를 끝내게 만들고 바이든이 재선에서 실패할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갠슬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파괴적인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쭈꾸미 대가리를 중심으로 업계를 거의 벌집 들쑤시듯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마음에 독침 하나씩 품고 있는 업계 리더들이 고만고만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내보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라켄의 다음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나름 쭈꾸미 타도 의사를 분명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는 증권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코인베이스 블로그 글을 공유하면서 만약 필요하다라면 법정에서 즐겁게 방어하겠다 이렇게 여유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블로그 글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쓴 건데 스테이킹은 투자가 아니다. 투자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데 스테이킹 서비스 고객은 이전과 동일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스테이킹 자산은 분산형 네트워크 위에 있는 것으로 증권을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의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기술로만 연결되고 공통 기업이 아닌 사용자 커뮤니티에 의해서 거래를 검증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갠슬러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알면서도 이런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은 다분히 암호화폐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규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깔려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주 월수금 주 3회 저녁 8시 반에 멤버십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슈를 정리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의견 등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멤버십 라이브는 직장인 등급, 그러니까 크립토 노마드 등급 이상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멀리 시장을 바라보고 함께 의지해 나가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